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소폭 상승해서 신고가를 갱신했고 나스닥은 0.4%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승도 했었죠. 25,720까지 갔었다가 밀려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9%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요즘 계속 그 반도체와 나스닥이 별도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애플의 하락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MS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난으로 인해서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인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MS도 엑스박스 콘솔 가격을 $100로 인상한다. 그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6% 하락했고요. MS도 3.7% 정도 하락합니다. 아무래도 인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맥북이나 아이패드 뭐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가격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상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반도체가 들어가는 TV, 자동차 뭐 우리가 사는 모든 전자제품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도체 공급난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엄청난 호재가 되고 있지만 시장에는 가격 인상의 부담으로 오는 그런 상황도 있죠. 뭐 시장에서 이걸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도 자극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본 회사들이 만든 제품들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무조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 인상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엄청 잘했잖아요. 매출 예상 매출 353억 달러인데 뭐 463억 달러인가 내면서 주가를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15% 올랐습니다. 시장의 하락을 제한했죠. 거기에 퀄컴 같은 것도 3.7%나 오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일단 반도체주는 시장을 방어했고 반도체를 쓰는 기업 써서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가격 인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뭐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주들이 아니었다면 주가는 많이 하락했겠죠. 반도체가 다 방어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59%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 전부 반도체와 관련한 종목들도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어요. 전년 동월 대비 4.1%고요. 전월 대비로 0.4% 증가를 했는데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보단 낮은 수준으로 올랐다. 0.5% 예상을 했는데 0.4% 정도. 그래서 그나마 이게 뭐 시장을 어느 정도 뭐 나쁘게 하진 않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또 화물선 하나 피격했죠.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경로로 나가지 않은 어 하 선박에 대해서 피격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서부 텍사스 중진주가 2% 올라서 71불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다우와 나스닥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 초반에 밀렸어요. 예. 보합까지 거의 약 마이너스까지 밀렸다가 올라왔어요. 장 초반에는 5.4% 까지 갔었던 상황인데 결국은 인제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하락으로 인한 뭐 종목들의 하락 여파가 반도체에서 밀어낸 거죠. 그렇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어 탄탄대로의 움직임을 좀 보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요. 거의 1.5%나 폭등을 했었어요. 그래 갖고 완전히 돌파를 했었는데 약간 밀려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밀렸다라는 의미가 뭐 주가가 마이너스로 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상승폭을 내줬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횡보죠. 60일선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점 부분에서 하방경직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점 부분이 현재는 60일선 주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를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뭐 미국과 이란이 계속해서 본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 부지 이렇게 상황적으로 자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협상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이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장정환 때는 70불이 깨졌었어요. 그랬다가 피격 사태 나오면서 70불로 올랐습니다. 뭐 옛날 같았으면 더 많이 뛰었을 텐데 어 약 약세의 흐름, 그러니까 약강세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하루는 삼성전자, 하루는 하이닉스가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루는 하이닉스가 올라서 시총이 삼성전자를 앞서고, 또 하루는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 이유가 그 자사주 매입이 있죠. 80조. 3년간 한답니다. 네. 80조 3년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따져봤더니요. 월 2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방어가 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ADR 상장으로 해서 자금 확보가 된다, 뭐 요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호재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두 종목이 앞서 뒤서거니 하고 있죠. 거기다가 뭐 실적까지 받쳐주잖아요. 어저께는 또 마이크론마저도 올라가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일단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에서는 뭐 12,600, 코스피 12,600까지 한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정말 감사한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으로 뭐 다른 종목에 낙수 효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낙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거기에 지난번에 그 단일 종목 ETF가 상장되면서 또 거래 대금이 그쪽으로 또 많이 몰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잔치판이지 다른 종목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매도 가능성.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자산 배분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종료한답니다,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인제 하반기 중에서 매도가 나오겠죠. 예. 매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매도가 나오는지 보는데, 이 올해 반년 동안 이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이 100%가 올랐대요. 100%요. 그래서 지금 495조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궈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문제는 기계적 매도가 불가피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떨궈낼 거냐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일단 매물 압박을 받을 텐데 이걸 또 어떻게 에 자산 배분을 유예를 또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밸런싱이 뭐 일어날까요? 그건 뭐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 하이닉스는 뭐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삼성전자 60만 전자, 하이닉스 뭐 500만 익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굳이 리밸런싱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법에 의하여 하는 거니까 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해 드리고 싶고요. 요즘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실 거예요. 어제도 또 매도했죠. 어마어마합니다. 개인만 사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처음으로 개인이 매도를 해 줬습니다. 요거는 개인이 잘한 거죠. 예, 잘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지만 의미 있었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는요, 지난달에 47조, 이달에 36조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조 했죠. 근데 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을 떠나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의 외국인 그 시가총액이 3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852 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시총 유지하면서 시총이 넘어가는 금액만큼은 계속 떨궈내는 거예요. 자기네 어떤 그 시장이 유지하는 시총만 유지하고 그 이상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매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너 돈을 다 우리나라에서 국부를 빼가 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포트에 어떤 비중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아까 국민연금도 비중 넘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얘네들도 똑같다는 거죠. 비중 된 것만큼을 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물론 그들이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인제 비중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빠져서 비중이 줄어든다든가 하면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들어올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 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